햄스터는 작은 몸집에 비해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활동량이 많은 동물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큰 케이지가 필요하며 케이지가 작을 시 일정한 행동을 비정상적일 만큼 반복하는 정형 행동을 보입니다. 정형 행동에 대해선 추후에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카타리나 피셔의 케이지 크기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 연구, 케이지가 클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적어지는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복지가 좋은 독일과 일부 유럽권 국가에서는 바닥 면적 5,000제곱센티미터 케이지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5,000제곱센티미터의 절반인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는 120리터 리빙박스가 최소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리터 리빙박스에서 정형 행동을 보이는 햄스터가 많습니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는 크기의 케이지를 정말 햄스터를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케이지 크기로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높이도 낮아 베딩을 깊게 깔 시 탈출 위험이 있어 깊은 베딩을 깔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거죠. 넣을 수 있는 용품도 한계적이라 과연 이 사육장 안에서 다채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때 저도 리빙박스를 사용했었는데 사료 먹고 쳇바퀴만 돌리다 자는 생활이 몹시 단조로워 보였습니다. 따라서 바닥 면적 5,0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단일 케이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햄스터 케이지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케이지의 가로의 크기와 세로의 크기를 곱한 값으로 5,000제곱센티미터의 케이지는 가로 100cm, 세로 50cm의 케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일 케이지의 뜻은 하나의 큰 케이지이며 단일 케이지를 자세하게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 햄스터는 몸집이 다른 햄스터에 비해 크게는 5배나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을 필요로 하고 탈출력도 더 많은 편입니다. 몸집이 큰 만큼 용품 크기도 크기 때문에 골든 햄스터에겐 바닥 면적 7,2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단일 케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면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집에서 내어줄 수 있는 최대 크기로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지를 구매할 때에는 면적뿐만 아니라 높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드워프 햄스터라면 높이 50cm 이상의 케이지를, 골든 햄스터는 최소 60cm 이상의 케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케이지 높이가 50cm, 60cm가 되면 손을 뻗어 케이지를 청소하기엔 힘이 듭니다. 케이지의 앞면을 낮게 제작하거나 케이지 앞창 일부가 열리는 앞문 열림으로 제작하면 청소 시 사람에게 편리합니다. 간혹 앞문이 있어야 위쪽이 아닌 햄스터에게 더 가까운 바닥 쪽으로 다가갈 수 있어 핸들링을 할 때 햄스터에게 겁을 덜 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햄스터는 사람 손이 몇 cm 높이에서 내려오는지 알아차릴 만큼 지능이 높지 않습니다. 핸들링은 천천히 다가가는 게 핵심이지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손을 뻗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이가 낮은 리빙박스를 앞문 열림 옵션을 선택해 구매하는 건 돈 낭비입니다. 케이지 높이가 37cm 남짓으로 충분히 청소에 불편함이 없고 앞문 열림 옵션을 선택한다면 베딩을 높게 깔 수 없는 제약도 생깁니다. 애초에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리빙박스를 비추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런 큰 단일 케이지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고 종류는 어떤 게 있으며 장단점, 가격까지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단일 케이지의 종류에는 자작 합판 케이지, 행엠캐, 짜까리움, 오라클의 케이지, 이케아 가구, 유리수저 등이 있습니다. 자작 합판 케이지, 보통 큐브 프레임이라는 합판 사이트에서 원하는 색, 사이즈의 합판, MDF 또는 파티클 보드를 골라 모타공 또는 방수 테이프로 조립해 사용합니다. MDF보다는 파티클 보드가 더 저렴한 편입니다. 합판은 잘게 다진 나무와 접착제로 만드는데 이 접착제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한 성분이 나옵니다.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는데 친환경 등급인 이제로 이상의 합판을 선택해야 햄스터에게 안전한 케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테두리 코팅 옵션을 선택해 포름알데히드 방출을 줄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수 테이프로 붙여 조립하는 것보다는 모타공을 하는 게 더 튼튼하며 최소 9T 이상, 모타공으로 조립할 시 최소 15T 이상의 합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작 합판 케이지는 원하는 색, 사이즈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직제작이다 보니 시중의 케이지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가로 100cm, 세로 50cm, 높이 50cm의 케이지는 최소 53,000원 정도가 나오며 테두리 코팅 시 약 8만원 정도가 나와 10만원대 이하로 저렴합니다. 다만 도면 설계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도면 설계하는 법은 영상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모타공과 무거운 합판의 무게 때문에 조립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합판이 무겁다 보니 조립 후 케이지를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면을 합판으로 제작할 시 햄스터를 위에서만 볼 수 있다는 단점, 앞문이 없어 청소 시 팔이 아프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아크릴을 별도로 구매해 앞문이 열리고 투명한 앞창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크릴을 구매하다 보니 가격은 더 비싸집니다. 골든 햄스터는 합판을 갈가 케이지에 구멍을 내고 탈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골든 햄스터를 키운다면 합판 소재의 케이지는 피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행엠캐, 합판 업체 큐브 프레임에서 출시한 합판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뤄진 간편하게 조립이 가능한 케이지입니다. 큐브 프레임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타공 없이 조립할 수 있는 형태라 조립이 간편하고 분해체도 돼 이삿이 편리합니다. 색상이 다양하며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재질이 합판이라 케이지를 옮기기 쉽지 않으며 합판 소재치고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앞문이 없어 청소 시 팔이 아플 수 있지만 앞창 높이를 낮게 주문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골든 햄스터는 탈출할 수 있으니 앞창 높이를 낮게 하는 건 비추천합니다. 골든 햄스터의 경우 합판을 갈가 부술 수 있으므로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트 엔젤, 중국의 소독물 브랜드 나이트 엔젤에서 만든 조립이 간편한 합판 케이지입니다. 인터넷 검색 또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타오바오를 통해 직구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나이트 엔젤 케이지는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스몰 사이즈는 너무 작음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쉽게 조립 가능한 형태로 조립이 간편하며 분해체가 되어 편리합니다. 색상이 다양하며 앞문이 있어 청소 시 용이합니다. 합판이라 무거워 케이지를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골든 햄스터는 합판을 갈가 탈출할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서리에 틈이 있어 베딩이 조금 새어 나온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오라클의 케이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지이자 가장 추천드리는 케이지입니다. 아크릴 본드로 재단된 아크릴을 직접 조립하거나 완제품 또는 자석형, 특수나사로 조립할 수 있는 케이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의 케이지는 어디서 어떤 걸 구매하냐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지만 조립이 되어 있는 완제품, 분해체가 되는 케이지보다는 직접 아크릴을 재단받아 조립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아크릴 케이지 조립은 간단한 편입니다. 먼저 아크릴들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뒤 케이지 안에 들어가 아크릴 본드로 모서리를 그어주시면 끝입니다. 아크릴 본드는 아크릴을 녹여서 접착시키는 원리여서 틈이 생기면 붙질 않습니다. 꼭 힘을 줘서 아크릴을 맞물린 뒤 본드를 그어주세요. 아크릴 케이지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투명의 햄스터가 잘 보입니다. 색상 추가도 가능해 옆면을 다른 색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더 비싸집니다. 가볍기 때문에 옮기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갈글 수 없기 때문에 케이지를 갈가 탈출할 염려가 없습니다. 골든 햄스터에게 추천하는 케이지입니다. 또 두께가 두꺼운 합판보다 실면적이 훨씬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크릴 케이지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넓은 케이지가 좋은 건 당연하니까요. 아크릴 케이지의 단점은 가격이 비싼 것 정도인데 간혹 저렴한 아크릴집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구매한다면 합판 소재의 케이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에 가로 120cm, 세로 75cm, 높이 50cm 케이지를 만들기 위해 부산의 아크릴 업체에서 아크릴을 재단받았는데 12만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업체명은 부산 우리 아크릴이며 지금은 가격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저렴한 아크릴 가게는 서울 윤아크릴, 경기 아크릴 정도가 있습니다. 윤아크릴에서는 재작년에 가로 110cm, 세로 70cm, 높이 50cm의 케이지를 만들기 위한 아크릴을 재단만 받아 택배비 포함 약 13만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케이지용 아크릴은 OT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크릴 재단은 집 근처 아크릴 업체나 아크릴 재단을 검색해 온라인 샵에서 배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 근처 아크릴 업체 중 간혹 인터넷보다 저렴한 곳이 있으니 햄스터 카페에 저렴한 아크릴 업체를 검색해보거나 꼭 전화나 방문해서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의할 때에는 원하는 사이즈의 수조를 만들고 싶은데 재단만 받으면 얼마 정도 하는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OT 투명 아크릴로 가로 100cm, 세로 50cm, 높이 50cm의 뚜껑이 없는 수조를 만들고 싶은데 얼마 정도 하나요? 재단만 받고요. 인터넷으로 재단을 받을 것이라면 꼭 비교해보고 제일 싼 곳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대략 온라인샵 시세는 가로 100, 세로 50, 높이 50kg가 16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참고로 별도로 아크릴 본드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립을 할 수 있으니까. 아크릴 케이지 원제품은 아크릴 케이지 온라인샵 또는 근처 아크릴집에 문의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제품을 구매한다면 조립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집니다. 분해체가 되는 아크릴 케이지는 하니크릴, 햄스터 대학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케이지들을 여러 개 구매해 연결하는 형태로 기존 케이지를 버리지 않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분해체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이케아 가구, 이케아의 가구인 플라사, 데돌프, 팍스를 눕혀 햄스터 케이지로 쓸 수 있습니다. 플라사, 합판 소재의 옷장 프레임이며 쉽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지만 5천 면적이 넘는 프레임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케아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쉽게 조립이 가능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합판 소재라 무거우며 골든 햄스터는 케이지를 갉아버릴 수 있습니다. 햄스터를 위에서만 볼 수 있고 청소 시 팔이 아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별도의 아크릴을 주문해 앞창, 앞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비싸집니다. 아크릴을 구매해 앞창을 만드는 건 네이버에 햄스터 플러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참고하실 만한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저렴한 케이지를 원하신다면 플라사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골든 햄스터가 아니라면요. 팍스, 플라사와 동일합니다. 플라사보다는 크기가 더 큽니다. 데돌프, 유리 소재의 장식장입니다. 눕혀서 햄스터 케이지로 쓸 수 있습니다. 투명의 햄스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유리 소재라 굉장히 무거운 편이며 높이가 37cm로 낮아 베딩을 깊게 깔 수 없기에 다른 케이지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골든 햄스터는 무조건 탈출이 가능한 높이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아예 제외하셔야 합니다. 폭이 좁아서 배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유리수조, 주문 제작, 4차 광폭수조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최소 14만원에서 시작하며 가격이 상이합니다. 기스가 잘 나지 않고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갉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케이지 중 가장 무거운 케이지입니다. 정말 옮기기 쉽지 않고 4차 광폭수조는 높이가 낮은 편이라 애매하기도 합니다. 큰 사이즈의 수조가 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집니다. 주문 제작을 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쌉니다. 자, 이제 도안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합판, 아크릴을 인터넷에서 재단받을 때에는 꼭 도안을 그려보시고 사이즈를 계산해서 구매하셔야 조립이 됩니다. 우선 도안을 그릴 때에는 밑면 위에 전면이 올라갈 것인지 밑면 옆에 전면을 붙일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5천 면적 케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외경 기준으로 만들 것인지 햄스터가 사용하는 실면적이 5천 면적이 되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도안 그리는 법을 설명할 텐데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 도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그대로 재단받아서 케이지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자, 외경 기준 가로 100cm, 세로 50cm의 케이지를 만들 거예요. 높이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합판 15T로 만들 거예요. 15T는 1.5cm입니다. 우리가 밑면 옆에 모든 면을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면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밑면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여기도 1.5cm고 이제 여기도 1.5cm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 길이에서 1.5cm, 1.5cm를 더해서 3cm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97cm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세로도 여기가 1.5cm고 여기도 1.5cm거든요.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도 3cm를 빼서 47cm가 됩니다. 가로 97, 세로 47의 판이 이제 밑면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옆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일단 옆면은 100cm를 그대로 두고 이제 세로의 길이만 이제 여기서 1.5cm 여기도 1.5cm잖아요. 를 뺀 47cm를 하면 됩니다. 이제 높이를 50으로 할 거다 하면 이제 여기 앞판, 뒷판의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옆면은 가로 47cm, 세로 50cm를 두 개를 재단을 받으면 이제 외경 기준
가로 100cm, 세로 50cm, 높이 50cm의 케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밑면 옆에 모든 면을 붙여서요. 실면적은 결국 여기 가로 90cm와 세로 47cm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아크릴 케이지는 밑면 위에 모든 면이 올라가게 설계를 하든 밑면 옆에 모든 면을 붙이든 조립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재단받아도 됩니다. 일단 아크릴 케이지에 쓰이는 아크릴은 OT가 좋습니다. OT는 0.5cm예요. 자, 아크릴은 뭐 어떻게 설계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밑면 위에 모든 면이 올라가도록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외경 기준이 아니고 햄스터가 사용할 수 있는 실면적이 5000 면적이 되도록 설계를 해볼게요. 가로가 120cm가 돼야 되고 세로가 51cm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안을 가로 100cm, 세로 50cm로 만들 거기 때문이죠. 아크릴은 0.5c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0.5cm, 여기도 0.5cm니까 여기가 100cm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도 0.5cm, 여기도 0.5cm니까 여기가 50cm가 되는 겁니다. 일단 니판은 가로 101cm, 세로 51cm를 주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높이 50cm의 케이지를 만들겠다 하시면 이제 앞, 뒷면 아크릴을 가로 101cm, 세로 50cm를 두 개 주문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0.5cm, 0.5cm가 빠져야 되니까 옆면 아크릴은 가로 50cm, 세로 50cm의 아크릴을 두 개 주문하시면 실면적 기준 5000제곱센티미터의 케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밑면 위에 모든 면이 올라가게요. 앞문이 열리는 케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합판으로 만드는 경우 앞면만 OT 아크릴로 도안에 있는 앞면 사이즈 그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서 2등분해서요. 아크릴 케이지의 경우 앞면만 2등분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2등분한 아크릴은 아크릴 경첩을 붙여 앞문이 열리도록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 경첩은 아크릴 본드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문 높이를 낮게 제작하고 싶다면 제가 알려드린 도안에서 앞면만 10에서 15cm 정도 낮게 아크릴을 재단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충분히 공부한 뒤 귀여운 햄스터를 납치합시다.